안녕하십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실전 사주책의 저자 김서경입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이 사주와 육효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고 싶다여 인터넷 강의에 대하여 상담하려고 홈페이지사에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시누이 건물이 언제 팔릴 건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3번 출구에서 약 150m 올라가면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건너서 약 150m 정도 올라가면 좌측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은 시간이 오전 10시 16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사주를 많이 본 분들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은 저와 안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은 연초가 되면 저를 자기네 집에 초청하여 한 해 신수를 봐드립니다. 그 외에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미국에 사시는 시누이의 사주팔자입니다. 46년생 곤명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병술생에 신묘월에 신묘일에 정유시입니다. 이 사주는 신금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중춘 묘월에 출생 실시하였습니다. 건극목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제가 아주 왕합니다. 연 시상 병정화가 투출되었습니다. 이 병정화는 술중정화에 근하였습니다. 또한 묘월에 생을 받아 등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와 살이 왕합니다. 신금일주는 월상신금 비경과 시지유금의 신록지 녹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깊습니다. 또한 술 중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토가 토생금합니다. 인수입니다. 금일주는 하나, 둘, 서의, 너의 4대 4입니다. 금은 목을 극하여 신왕사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묘월은 한 개지만 2개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태왕입니다. 관과 살이 태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신약사주로서 제다신약입니다. 제다신약에는 금비경급으로 용신을 잡아 목재를 극하고 일주신금을 방조합니다. 그러므로 제다신약에는 금비경급이 용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연상병하고 화합금합니다. 시상정화입니다. 화합금합니다. 시상정화는 평관입니다. 평관을 칠살이라고 합니다. 살이 아주 위협입니다. 상극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칠살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순화시키는 것은 술중무토입니다. 화의 자식은 토입니다. 화생토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남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는 토를 생하고 토의 자식은 금입니다. 토생금합니다. 그러므로 살인 상생이라고 합니다. 살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일주를 생하므로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생에는 토, 인수가 용신이며 금, 비경급은 희신입니다. 대운에서 토금, 인수와 비경급만 들어오면 능력에 따라 크게 되고 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관과 살이 태양입니다. 관살, 혼잡입니다. 관살, 혼잡은 격이 떨어지며 파격입니다. 다행한 것은 월상신금이 투출하였습니다. 연상병화와 병신합합니다. 이 정화가는 자기네들끼리 연애를 하므로 이 병화는 신금일주를 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관, 유살이라고 합니다. 관은 합과에 가버렸고 시상정화 7살만이 남아 유살이라고 합니다. 거관, 유살은 귀격입니다. 그러므로 흉이 길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약한 게 흠입니다.
그러므로 대운에서 토, 금, 인수와 비근금만 들어오면 이 많은 재와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운을 보게 되면 개두 5년, 지지 5년입니다. 한 기둥이 10년입니다. 초년에는 해자축 수운에 운이 없습니다. 44 병화대운에도 운이 별로 없습니다. 44에서 오다마 49세 술토 인수대운에 사업이 성공하여 수억금을 벌이고 재물을 많이 취한 사주입니다. 54세 을목대운에는 이 을목은 금의 절입니다. 을목은 시상, 정화, 정화를 생합니다. 신약인데 화가 왕하여 금을 극함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점들을 거울 삼아 최선을 다하여 무난하였습니다. 59세 유금전 참 좋았습니다. 64세 간목대운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69세 신금대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세운, 무술년을 보게 되면 무술년 무토가 신금 생합니다. 토생금합니다. 세운에서 인수운이 들어왔습니다. 세운에서 인수운이 들어오면 신축, 문서 지는 운입니다. 신축은 집을 짓는다거나 정축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벌리는 일도 있습니다. 무술년의 술토는 연지술토와 똑같은 오행입니다. 세운에서 연지와 같은 오행이 들어오면 자연재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술년의 무토는 이 사주의 용신입니다. 세운에서 용신은 신축 운이 들어왔다가요, 대운을 보지 않고 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세운에서는 용신 운이 들어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운에서 신축, 문서 지는 운이 들어오면 정직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해보다 재물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음이 한 해의 신수점이 아니고 건물이 언제 팔릴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역학을 수십 년 연구와 임상 실험하여 책도 썼지만, 그러나 한 해의 kil흉월가, 매달의 기륭일진,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인점, 택일, 사업은, 재물운은 사주와 대운과 세운으로 어느 정도 해석은 하지만 확률이 낮아 문복자님께 자신있게 답변을 못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육표로서 개를 뽑아 한 해의 kil흉월가, 매달의 기륭일진,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점, 택일, 사업은, 재물운, 모든 길흉화복은 육표로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끊은 시간이 오전 10시 16분이었습니다. 10에서 16을 더하면 26이 됩니다. 이 26은 동률입니다. 이 동률은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눈 이유는 표가 6개입니다. 1, 2, 3, 4, 5, 6표입니다. 그러므로 6으로 나눕니다. 6, 4, 24면은 2가 남습니다. 2가 동료입니다. 만약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을 때는 6이 동료가 됩니다. 시와 분을 나눠야 합니다. 시와 분은 8로 나눕니다. 8로 나눈 이유는 시와 분은 8방입니다. 이 8방이 바로 8개입니다. 1. 건이천, 2. 태이택, 3. 리화, 4. 진일에, 5. 손인풍, 6. 감수, 7. 간산, 8. 고니지입니다. 이 8개는 모두 64개의 수체입니다. 수체란 64개의 우두머리체들입니다. 이 8개는 모두 6충계입니다. 6충계란 상계와 하계가 충이 됩니다. 이 8개는 모두 6세 3응입니다. 세는 6세이며 응은 3응이 됩니다. 그러므로 8로 나눕니다. 10에서 8을 나누면 2가 됩니다. 2는 태이택입니다. 신은 하계입니다. 그러면 태이택 하계가 됩니다. 16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8이 됩니다. 이 8은 고니지입니다. 분은 상계입니다. 그러므로 고니지 상계입니다.
8과 2는 지택림입니다. 2호가 동화했습니다. 지택림입니다. 이 지택림은 토체이며 새는 2세입니다. 2호가 동하여 지뢰복으로 변화했습니다. 상캐는 권위지입니다. 하캐는 테이택입니다. 상캐는 권위지, 하캐는 테이택입니다. 테이택 하캐입니다. 태금정사 사, 묘, 축이 됩니다. 권위지 상캐입니다. 권토을미, 미사묘는 하캐이며 미사묘를 충하는 축캐, 유는 상캐가 됩니다. 테이택 2호가 동화했습니다. 양이 동하여 음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입니다. 테이택 2호가 동하여 진일의 하캐로 변화했습니다. 진목경자 자, 인, 진이 됩니다. 동안효에만 인자만 쓰면 됩니다. 자자와 진자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 육친을 써야 합니다. 지택님은 토체입니다. 이 토체는 명리학, 일주, 청강과 같습니다. 육주 유금입니다. 토생무합니다. 손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상과 식신입니다. 오효 해수입니다. 토국삼이 재입니다. 사요 축토입니다. 토체와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견급입니다. 사묘 축토입니다. 토체와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견급입니다. 이효 묘목입니다. 목이 토체를 극합니다. 목국토합니다. 관입니다. 변효 인목입니다. 목이 토체를 극합니다. 관입니다. 초요 사화입니다. 화가 토체를 생합니다. 화생토합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새는 2세 5응입니다. 2세입니다. 2세 5응입니다. 새 위에서 세 번째가 응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응입니다. 응 위에서 세 번째가 새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새가 됩니다. 새는 나의 편, 나의 동네, 나의 나라입니다. 응은 타인, 다른 편, 다른 동네, 다른 나라입니다. 효지와 낙갑과 육친이 완전 구성되었습니다. 5월 10일 매매점입니다. 미국에 사는 신의 건물이 언제 매도가 될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신의는 남편의 향일이므로 관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2호 묘목과는 동하여 변효 인목으로 태신이 되었습니다. 이 태신은 흉신이며 불리합니다. 집과 건물은 문서로도 용신을 잡습니다. 초요사와 문서도 있습니다. 매매점은 재로도 용신 잡습니다. 오효 해주제가 있습니다. 집과 건물 문서와 신의 관과 오효 해수제가 있습니다. 어느 육신으로 용신을 잡을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매매점은 제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오효 해수제가 용신입니다. 해수 용신은 5월의 절입니다. 화는 수의 절입니다. 이 오화절은 해수 용신을 극한다고 생각하며 해석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용신이 길을 토기에 갑니다. 일지미토는 해수 용신을 극합니다. 토국수합니다. 원리에서 생교가 없습니다. 일지미토는 사묘 축토와 충미충입니다. 일충을 암동이라고 합니다. 암동도 동요와 같습니다. 그러면 축토가 동하여 해수 용신을 갑니다. 용신을 간 축토는 기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비견급은 재를 극합니다. 육회에서는 형은 재를 극합니다. 해수 용신은 심미일점의 순중공망입니다. 용신이 아주 쇠약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도가 안 되는 계사입니다. 그러나 이 계상에는 묘하게도 길신이 숨어 있습니다. 테이택 2호가 동하였습니다. 테이택 2호가 동하여 진일의 하캐로 변화했습니다. 진목경자 자, 인, 진이 됩니다.
KT 2호가 동하여 육합계로 변화했습니다. 초요 자수와 사요 축토와 자축합입니다. 변요 인목과 오요 해수와 인의 합입니다. 삼요 진토와 육효 유금과 진유합입니다. 이 육합계는 길신입니다. 합은 모인다, 발전하다, 희망입니다. 꼭 관이 동하여 육합계가 아니 되어도 이 괴상에 어느 효가 동하여 육합계가 되어도 육합계는 길신입니다. 그런데 이 괴상을 보면 신우이는 관입니다. 신우이가 재물과 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우이 재물과 합이 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12일 날 매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일 날 매도가 될 것입니다. 길신은 되었는데 용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용신이 왕한 일과 월과 연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치는 신밀입니다. 신미, 임신, 개유, 갑술, 을해일입니다. 24일은 정일입니다. 이 을해일은 해수 용신이 출공하는 일입니다. 출공이란 해수 용신이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 해수의 신기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수가 들어가서 메운다, 보충한다는 뜻이 출공일입니다. 24일 정해일은 다음 순중, 갑신 순중의 정해일입니다. 이날에 매도가 될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10일 날 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일 날 매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한 5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신우이 건물이 팔렸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요.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효로도 한 해의 길흉월가, 매달의 기흉일진,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인점, 택일, 사업은 재물론 모든 길흉합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 용신은 처형제, 친구의 처, 노복, 여자 애인, 물가, 모든 물가입니다. 물가 재전, 주업, 금은, 보석, 장신구, 창고, 금고, 식량, 가구, 기명, 계일, 청은 모두 죄로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건어물 생선, 과일, 채소, 곡식 모든 물가는 제가 용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참외값이 하락인데 언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참외는 생물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팔아치워야 합니다. 용신이 아주 쇠약합니다. 용신이 쇠약할 때는 이 해수 용신이 왕한 일과 월과 연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수 용신이 왕한 일과 월과 연은 신, 유, 해자입니다. 금이 금생수합니다. 장세입니다. 금이 금생수합니다. 장세입니다. 이 신유금은 해수 용신의 원천입니다. 해일은 왕지입니다. 자일도 왕지입니다. 그럼 이날 중에서 어느 날에 팔아야 제일 비싸게 팔 수 있을까? 해수 용신이 순중 공망입니다. 그러므로 출공하는 을해일에 팔면은 값을 비싸게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유, 해자일에는 모두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값이 천하게 됩니다. 상하지 않은 건어물 같으면 해월에 팔아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년에 팔아도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점으로 처의 성진점을 물어본다면 처의 성진점도 제가 용신입니다. 제 용신은 월일에 생조가 없습니다. 축토가 동하여 극을 하고
신미일점의 순중공망입니다. 아주 쇠약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호와 동안이 육합계로 변화했으므로 길로 변화했으므로 승진 합격이 됩니다. 이달에 인사동 말이 나옵니다. 이달 같으면 날짜를 짚어줘야 합니다. 길로 변화했으나 용신이 쇠약하므로 용신이 왕한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을해일 출공일에 승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을해일은 희소식이 있게 됩니다. 만약 올해라고 물어보았으면 해월이 됩니다. 막연하게 물어보았을 때는 해월에도 승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년에 승진 합격이 됩니다. 처의 사업점을 물어본다면 처의 사업도 역시 제가 용신입니다. 처의 사업이 힘이 드는데 언제 풀릴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용신이 아주 쇠약합니다. 그러나 육합계로 변하여 길로 변화했습니다. 육합계는 모인다, 발전하다, 희망입니다. 앞으로 진행입니다. 그러므로 점신 오늘 이후부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므로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여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 해월달부터는 회복하여 재물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해년에는 더욱더 좋으며 재물을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 언제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역시 매매효는 제가 용신입니다. 그럼 이 해수 용신이 왕한 을해일에 팔면 값을 더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년에는 집값 땅값이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업을 물어본다면 중개업도 역시 제가 용신입니다. 중개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집이나 땅 모든 중개업은 제가 용신입니다. 그럼 중개업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역시 해수 용신이 왕한 출공일, 을해일에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월입니다. 그러므로 육효와 사주를 습득하시면 통변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문복자님께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육효기초 1, 2, 3강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육효기초 1, 2, 3강을 습득하시면 이 괴를 뽑아 길흉화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식갑자와 육친만 암기하시면 사주팔자와 육효를 배우시는데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 작은 글로도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감사합니다.